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수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 한 분 한 분께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각과 함께 많은 일을 맡겨주신 국민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본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연일 F4 회의를 소집해 금융과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실시 중인 시장 안정 조치를 계속 추진하고 대외 소통도 더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경제금융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안한 탄핵 정국 속에 연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11일 오전 일명 F4 회의,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황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경제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식시장에 대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난 10일 낙폭을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금융과 외환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시장 심리 반전을 거둘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추진하고 있는 시장 안전조치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일 이후 지금까지 환매 조건부 증권 14조 원을 매입해 단기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시장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 CP매입 등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 역시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상황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 10일 밤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진행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는 주요 신용평가사 컨퍼런스 콜을 12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기관 투자자 간담회를 계약하고 한국은행은 국내 외국계 은행 대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해외 IB 딜러, 애널리스트 컨퍼런스 콜을 개최해 적극적인 대외 소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강 작가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강은 문학을 읽고 쓰는 일은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며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과 귀빈 1,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시상식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스웨덴 한림원을 대표해 문학상 시상연설을 맡은 엘렌 마손 종신위원은 작가의 문학작품에 대해 설명한 뒤 한강을 호명했습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2024. May I now please ask you to step forward and receive your prize from His Majesty the King. 이로써 한강 작가는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작가 중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 문학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2000년 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이후 24년 만입니다.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은 직접 메달과 노벨 증서를 건넸습니다. 수상자들에겐 상금 1,100만 크로나, 우리 돈 약 14억 3천만 원도 함께 수여됩니다. 약 1시간에 걸친 시상식이 끝나고 스톡홀름 시청에서 열린 연회 자리에서 한강 작가는 약 4분간 영어로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문학작품을 읽고 쓰는 일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서로 연결해주는 언어와 이 언어를 다루는 문학은 일종의 체온을 품게 된다며 책을 읽고 쓴 시간을 되돌아보면 경이로운 순간을 몇 번이고 되새겼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연회장에서는 뜻밖의 한국어가 울려 퍼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강의 수상소감 차례를 소개하던 스웨덴 대학생 사회자가 한국어로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소개하게 돼 영광이라며 깜짝 소개를 한 겁니다.
한강 작가는 앞서 2016년 연작 소설집 채식주의자로 세계적 권위의 맨부커상을 수상했고 지난해엔 작별하지 않는다로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거머쥔 바 있습니다. 노벨문학상까지 수상하면서 명실상부 세계적 거장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일주일째인 오늘도 열차 감축 운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률 개선, 부족 인력 충원 문제 등을 놓고 여전히 실무 교섭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기준 파업 참가율은 28.6%를 기록했고 열차 운행률은 파업으로 인한 감축 운행으로 평상시의 68.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